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대비를 위해서 복싱 기술 및 경기 규칙에 관해서 총 3개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개의 약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우트는 2명의 복싱 선수 간의 시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OP는 필드 오브 플레이어의 약자로 임원, 선수, 세컨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내의 링 4면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FOP. 그리고 IBA는 국제 복싱 협회를 의미합니다. 인터내셔널 복싱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였고요. 예전에는 AIBA라고 했는데 개정된 자료에는 그냥 IBA 이렇게 나옵니다. A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IBA는 국제복싱협회. 시드라는 뜻은 대회 예선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서로 맞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진표를 짤 때 잘하는 선수를 특정한 편에 배치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조편성 할 때 잘하는 나라들, 우선 피파 랭킹 높은 나라들이 처음에 들어가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실력이 조금씩 더 떨어지는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드 또한 대회 예선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맞붙지 않도록 하여 대회의 난이도가 더 잘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회 운영 규칙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운영 규칙 중 연령 구분은 선수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고요. 19세에서 40세 사이의 선수를 엘리트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세에서 18세 사이의 선수는 유스 선수라고 하고요. 15세에서 16세 선수는 주니어 선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경기 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 하나가 생긴 게 있죠. 13세에서 14세 사이의 복싱 선수는 학령기 복싱 선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선수를 학령기 복싱 선수, 이건 예전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중량에 따른 분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량에 따른 분류는 각 체급별로 몸무게를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선 오른쪽 표를 일시정지해서 멈춘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엘리트 유스 남자 선수는 13개의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체급별로 몇 킬로그램 이상, 몇 킬로그램 미만인지는 이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한복싱협회에 있는 자료에는 킬로그램 이하라고 나왔는데 자료가 킬로그램 미만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남자 체급은 총 13체급, 그리고 남자 엘리트 유스 남자 올림픽은 7체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림픽 7체급은 플라이급 48kg 이상 51kg 미만, 패더급 51kg 이상 57kg 미만, 라이트 웰터급 57kg 이상 63.5kg 미만, 라이트 미들급 63.5kg 이상 71kg 미만, 라이트 헤비급 71kg 이상 80kg 미만, 라이트 헤비급 71kg 이상 80kg 이하, 헤비급 80kg 이상 92kg 미만, 슈퍼 헤비급 92kg 이상. 다시 정리해드리면 남자 유스 남자 선수는 총 13체급이 있고 올림픽에는 7체급이 있습니다. 그 7체급은 플라이급, 패더급, 라이트 웰터급, 라이트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슈퍼 헤비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엘리트 유스 여성 선수는 12개의 체급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에서는 6개의 체급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올림픽 여성 올림픽 체급 6개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라이트 플라이급, 그 다음 벤턴급,
패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특히 이 여성 선수 올림픽 체급은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미만인지도 오른쪽 표를 보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주니어 선수는 총 13체급, 남자 체급이랑 같죠. 외울 양이 많은데 만약에 너무 많다 싶으면 남자 체급이 몇 개가 있는지, 올림픽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 체급은 몇 개가 있고 올림픽은 몇 개가 있는지, 특히 여성 올림픽 체급은 전부 라이트 플라이급, 팬텀급, 패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이렇게 각각 몇 킬로그램인지까지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시합 라운드 및 횟수는 엘리트 및 청소년 남녀 대회는 3분 3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주니어 대회는 2분 3라운드로 구성되고요. 학령기 대회는 1분 30초 3라운드로 구성됩니다. 모든 대회가 각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은 1분입니다. 엘리트 및 청소년 대회 3분 3라운드, 주니어 대회 2분 3라운드, 학령기 대회 1분 30초 3라운드, 라운드별 휴식 시간은 1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회원 자격 및 선수 자격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재미있는 룰인데요. 복싱 선수는 턱수염과 콧수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있지만 목을 가리거나 1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수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직 소프트 콘택트 렌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위생 조치 및 중단 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수가 머리를 타격받아서 또는 RSC 폐를 당해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얼마만큼 쉬어줘야 되는지, 휴식 기간을 가져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KO를 당했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대회 참가 및 스파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GRTP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야 됩니다. GRTP 절차. 이 부분은 이 KO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따로 바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GRTP는. 그리고 3개월 기간 동안에 선수가 2번 KO를 당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 이후에 최소 30일 동안 경기 또는 스파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전 자료에는 90일 동안 2번 KO 당한 선수는 90일 동안 경기를 참가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30일로 나옵니다. 3개월 동안에 2번 KO 또는 RSC로 인해서 경기를 패한 선수가 뇌진탕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발생 후 최소 30일 동안 경기 또는 스파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3번의 KO 또는 RSC 패를 당한 선수는 세 번째 발생 후 1년 동안 경기 또는 스파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KO를 당한 선수는 KO 또는 RSC 패를 당한 선수는 30일 동안 대회 참가 및 스파링 금지, 그리고 3개월 동안 2번의 KO 및 RSC 패를 당한 선수는 두 번째 당한 패를 당한 후로 최소 30일 동안 스파링 및 경기 참여 금지, 그리고 1년 동안 3번의 KO 및 RSC 패를 당한 선수가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경우 세 번째 발생 후 1년 동안 경기 또는 스파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머리 쪽 타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KO 또는 두 번째 KO를 당해서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선수들은 GRTP라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GRTP 절차라고 하는데요. 복싱협회 경기규칙 자료에는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GRTP는 Graduated Return to Boxing Program의 약자고요. GRTP 절차는 0단계의 휴식 24에서 48시간입니다. 그리고 1단계는 증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
2단계 가벼운 체조, 3단계 복싱 훈련, 4단계 개별 훈련, 5단계 정상 훈련, 6단계 대회 출전입니다. 그리고 부상 후 35일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대회 출전은.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0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리고 GRTP라는 단어, GRTP라는 약자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GRTP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개체량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체량에서는 최소 및 최대 체중 제한이 모두 측정됩니다. 뭐 최대 체중 제한만 측정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개체량에서는 최소 및 최대 체중 제한이 모두 측정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선수는 공식 체중계에 몇 번 측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측정됩니다. 선수는 공식 체중계에 한 번만 측정된다.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체량 후에 경기 시작은 최소 몇 시간 이상의 텀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체량 후 경기 시작은 최소 3시간 이상 뒤에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경기 규칙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의외로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경기 규칙은 총 3개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대비, 경기 규칙 관련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세컨 관련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컨은 한 선수와 링에 갈 수 있는 세컨은 최대 3명입니다. 그 중에서 단 2명만 링의 에이프런에 올라갈 수 있고 그중 한 명만 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링 바깥에 여분의 발판이 있죠. 그 발판에는 두 명의 에이프런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중에서 한 명만 링 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발판을 에이프런이라 그래요. 링줄 안쪽은 경기장, 링줄 바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발판. 최대 세컨은 3명이 갈 수 있고 2명만 에이프런에 올라갈 수 있고 또 2명 중 1명만 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의 가방은 최대 크기가 30cm, 20cm, 20cm인 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30, 20, 20cm의 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점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점 규칙은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합니다. 10점 만점제라는 뜻입니다. 각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저지는 승리한 선수에게는 10점을 부여하고 패배한 선수에게는 9점, 최소 점수는 7점입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승리자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지는 채점 패드를 각 라운드가 끝났을 때 15초 이내에 눌러서 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15초 이내에. 저지 부심이라고도 하죠. 부심이 저지가 어떤 채점 시스템을 사용하냐면 첫 번째 유효면에 적중한 가격 횟수, 두 번째 기술 및 전술적 우세로 경기 지배율, 세 번째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별 점수 채점의 기준은 10대 9는 치열한 라운드, 10대 8은 승자가 확실할 때, 10대 7은 완벽한 우위, 이런 뜻입니다. 저지는 각 라운드의 점수를 채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10대 9 치열한 라운드, 10대 8 승자가 확실할 때, 10대 7 완벽한 우위. 판정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정승은 약자로 WP라고 합니다. Win of Points, 점수 차에 의한 승리, 판정승입니다. 그리고 레프리의 경기 중단 선언에 의한 승리인 RSC입니다. Win by Referee Stop Contest에서 RSC. RSCH는 머리에 가한 충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RSCH 승이라고 합니다. RSCB는 몸통에 가한 충격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그리고 RSCI는 선수가 부상에 의해서, 상대 선수의 부상에 의해서 승자가 된 경우 RSCI라고 합니다. 실격은
DSQ라고도 하는데 DSQ 실격입니다. Win by disqualification. 상대 선수가 고의적인 파울을 해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파울을 범한 선수는 실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경기에서 3번의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격당합니다. DSQ. 또는 선수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도 실격당합니다. DSQ. 약자는 DSQ입니다. DSQ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오버, WO 약자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한 선수가 링 안에서 경기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가 벨이 울리고 1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대 선수는 워크오버에 의한 승자로 기록됩니다. 또는 선수가 의료 검진 혹은 당일 개체량에 실패한 경우 상대방이 WO에 의한 승자로 기록됩니다. 워크오버, WO. 파울은 종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요. 오른쪽 표에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일시정지한 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홀딩은 잡고 때리는 행위. 파울의 종류 중에 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고 때리는 행위. 트리핑은 고의적으로 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리는 행위 등을 트리핑이라고 합니다. 경기 중 말을 해도 반칙이고요. 상대방을 잡아당겨도 목을 조르는 행위 이런 거는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른쪽 표를 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 검쉴드 또는 마우스피스라고도 하죠. 마우스피스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정확한 가격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마우스피스를 뱉는 선수에게는 한 번 뱉어도 반드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가격을 당해서 마우스피스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3번 발생하면 그때 3번 발생하면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일부러 마우스피스를 뱉으면 첫 번째에도 경고가 주어지고 맞아서 마우스피스가 떨어지면 3번 떨어졌을 때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로우블로 상대방의 허리 아래를 공격하는 행위죠. 그리고 경고가 3번 만약에 경고가 3번 주어지면 자동으로 실격 당합니다. DSQ죠. 실격. 경고가 3번 주어지면 실격. 로우블로 관련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우블로가 만약에 고의적이고 강했다면 가격한 선수를 즉시 실격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8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8까지 세는 카운터를 시작해서 만약에 맞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레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격한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우블로를 당한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레프리는 최대 1분 30초의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RSCI, 인저리죠. 인저리, RSCI 판정으로 상대방을 승자로 선언합니다. 주의, 경고, 실격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몇 번 경고를 받으면 실격이 되나? 정답은 3회 경고입니다. 의무 8 카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무 8 카운트, 8까지 꼭 카운트를 세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한 선수가 가격을 당한 후 녹다운 되면 레프리는 8까지 카운트 완료하기 전까지 경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선수가 맞고 다운을 당했는데 살짝 맞아서 금방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한 1초, 2초 뒤에. 그래도 레프리는
8까지 꼭 세야 됩니다. 8까지 꼭 카운트해야 돼요. 이걸 의무 8 카운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몇 번 나온 적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링 밖으로 선수가 넘어졌을 경우, 이때에는 레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수가 정확한 펀치를 맞고 링 밖으로 넘어진 경우에는 레프리는 8 카운트를 센 이후에 선수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30초 안에 링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30초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RSC 판정에 의해 패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동시에 녹다운되는 선수는 다운이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카운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다운되고 라운드가 종료됐다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카운트를 계속합니다. 만약에 레프리가 10까지 카운트를 하면 해당 선수는 KO 판정에 의해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복싱 구슬 경기 규정 관련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세 번째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슬 경기 규칙 관련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처음에 링사이드 의사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링사이드 의사의 수는 링이 한 개일 경우에는 최소 3명의 링사이드 의사가 임명돼야 됩니다. 근데 3명 이상의 링사이드 의사가 임명되지만 링사이드에는 2명 이상이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개의 링이 사용되는 대회에는 최소 5명의 링사이드 의사가 임명되고 각 링에 2명 이상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링이 하나든 2개든 2명 이상 배치되지는 않네요. 최대 2명까지. 장내 아나운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 아나운서는 라운드가 시작되기 10초 전에 세컨 아웃을 명령해 링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첫 라운드는 이제 소개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10초 전에 세컨 아웃을 명령해야 된다. 심판진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판진은 주심 1명, 부심 5명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심판은 주심, 레퍼리 같은 말입니다. 부심, 저지 같은 말입니다. 부심이 경기를 채점하고요. 레프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보호입니다. 선수 보호가 최우선이고 선수의 안전, 선수의 보호가 레프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레프리는 4가지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중단할 때 스톱, 경기를 재개할 때 박스, 클린치를 끊기 위해서 브레이크, 개시원과 운영자에게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경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타임, 요 4가지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톱, 박스, 브레이크, 타임. 레프리는 이 4가지 명령어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 규격에 대해서, 링 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죠. 지금 1편부터 지금 3편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거의 나왔던 내용이 한 95% 이상 되니까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링은 로프라인 안쪽은 6.1 평방미터여야 합니다. 6.1 평방미터. 책에는 평방미터라고 나오는데 평방미터, 제곱미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편에서 설명드린 적 있는 에이프런의 크기는 에이프런, 링 안쪽은 경기장, 링 바깥에 있는 발판, 링 바깥에도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링 바깥에도 여유분 발판이 있잖아요. 그 링줄 바깥쪽에도 그걸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에이프런의 크기는 로프라인 모든 면에서 바깥쪽으로 85cm입니다. 오른쪽 그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에이프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이프런은 앞치마라는 뜻이 있는데 로프 밖에 있는 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링 크기는
7.80 제곱미터여야 합니다. 7.8m 곱하기 7.8m.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되고요. 바닥은 펠트, 고무 이런 게 1.5cm 이상 2.0cm 이하의 두께이어야 합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펠트나 고무로 되어 있고 1.5cm 이상 2.0cm 이하의 두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링 바닥 색깔은 파란색이어야 된다는 거. 이 자료에는 파란색이라고 써 있고 펜톤 299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펜톤은 이 미국 기업 이름입니다. 컬러, 색깔 관련 색깔 분야의 선두주자 기업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호별로 정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링 바닥에 쓰는 건 그 중에서 펜톤 299번 파란색이겠죠. 그리고 각 로프의 높이는 캔버스로부터 링 바닥으로부터 40cm, 40cm의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70cm의 두 번째 줄, 100cm, 130cm가 되어야 합니다. 40, 70, 100, 130cm 이렇게 해서 링이 4줄이 있죠. 링줄이. 링 크기 관련해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지 테이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심들, 채점관들의 테이블 규격은 너비가 70, 가로 세로 70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80cm여야 됩니다. 너비 70 곱하기 70cm, 높이 80cm. 글러브 관련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러브는 10% 하이퍼소산 나트륨을 사용해 세척해야 됩니다.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걸로 세척해야 되는지. 10% 하이퍼소산 나트륨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멈급 46에서 48kg부터 웰터 67kg까지는 10온스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미들급 71kg부터 슈퍼 헤비급 92 이상이죠. 여기는 12온스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엘리트 및 유스 여자 대회, 여자들은 모든 체급에서 10온스 글러브를 사용한다는 거. 남자들은 미니멈급부터 웰터급까지 10온스, 라이트 미들급에서 슈퍼 헤비급까지는 12온스, 여자는 모든 체급에서 10온스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기 전 선수의 얼굴에 상처 방지용으로 바르는 연고의 이름은 카빌론입니다. 카빌론. 선수 얼굴에 상처 방지용으로 바르는 연고 이름은 카빌론.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기어는 자료에는 헤드가드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헤드기어라고 하겠습니다. 헤드기어를 닦는 용액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러브와 마찬가지로 헤드기어 닦는 용액도 10%의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 용액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기어의 무게는 최대 450g이어야 합니다. 16온스 최대 450g이어야 한다는 거. 이번에는 로고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회 브랜딩 또는 제조업체 로고는 헤드기어 앞부분에 최대 50제곱센티미터 크기로 인쇄될 수 있습니다. 50제곱센티미터라는 거 50cm가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기어 뒷부분에는 최대 40제곱센티미터로 인쇄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붕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붕대 길이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붕대는 4.5m보다 길면 안 되고 2.5m보다 짧아도 안 된다. 그래서 2.5m 이상, 4.5m 이하. 그리고 붕대의 너비는 5.7cm여야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5 이상, 4.5 이하 길이, 너비는 5.7cm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데요. 마우스피스, 검쉴드는 어떤 색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쉽죠? 이건 붉은색입니다. 피색, 붉은색 착용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피스. 선수 유니폼에 있는 국가
이름은 세로 10cm, 가로 20c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이름은, 유니폼에 있는 선수의 이름은 세로 5cm, 가로 20cm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선수의 이름 크기. 자, 이상으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복싱 구슬 관련, 복싱 구슬 경기 규칙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경기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시험 관련된 영상도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